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와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서로 비교하면서 2부에서 언급된 사회 윤리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롤즈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롤즈의 입장에 앞서 먼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에 관해서 뭐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 해답은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며 이렇게 연구를 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전통적인 견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정의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 정의의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특수적 의미의 어떤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이런 관점인데요. 이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지향하는 이 형태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 제너럴한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반적 정의라기보다는 무엇이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급된 이 특수적 정의라는 거죠. 특수적 정의.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특수적 정의를 세 개로 나눕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정적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환적 정의.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자, 분배적 정의. 분배 뭐죠? 예,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각자가 정당한 몫을 분배받으면은 사람들은 뭐하죠? 예,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이고요. 교정적 정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시정적 혹은 응보적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시정적, 응보적, 교정적 같은 개념인데요. 이 정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사용되는 어떤 정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습니다. 해를 끼치거나 베풀었을 때 그만큼 받게 하는 것이 교정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교정적 정의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산술적인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가치의 문제, 정당한 모습의 문제는 쉽게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학적 비례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의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 바꾼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자, 바꾸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에 맞게 교환하는 것이 교환적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뭐죠? 예, 절차적인 정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각자가 정당한 몫을 분배받는 것. 예,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각자가 정당한 몫을 분배받는 거, 예,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또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는 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당한 목과 가치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한 만큼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되지 못했다. 이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차, 과정이죠. 과정. 결과론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정당한 목, 가치라는 개념을 갖다 대고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접근이 사람들을 개개인에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예, 절차라는 거죠. 절차, 과정.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그런 절차적 정의가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 다음에 볼 롤즈. 그다음 롤즈 이후에 우리가 노직을 배울 건데요. 이 롤즈 노직에 의해서 이 절차적 정의가 이제 부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차적 정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바로 절차라는 겁니다. 절차가 공정하면은 그 결과가 평등하지 않더라도, 즉 불평등하더라도, 혹은 부당하더라도, 혹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어떤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선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부당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결과가 차이가 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롤즈 우리 살펴볼 건데요. 롤즈의 정의로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많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상가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제 칸트하고 공리주의입니다. 칸트에서는 이제 결과를 너무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수를 무시를 하고 어떤 개인의 기본권이 그 과정에서 침해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의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 계약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중시합니다. 즉 칸트의 어떤 사상을 개성 발전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배경을 두고 우리가 롤즈의 정의론 살펴볼 건데요. 일단 롤즈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대상이 뭐 돈, 물질적인 측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어떤 기본 가치를 더 중시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롤즈는 이제 절차적 정의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공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잘 알려진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죠. 이 원초적 입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협의, 합의, 계약하는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죠? 베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베일.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눈을 가리고. 그 눈을 가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릴 수 있느냐?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 등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합의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물리적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 개개인들, 참여자들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요. 일단 그 사람들은 신분지위, 나이, 성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일을 썼고 그 개개인들은 일단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즉 이기적이라는 것, 이 사실, 그 다음에 상호 무관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이해타산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원초적 사항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사항에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계약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이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정의의 원칙.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정할 때 어떤 전략을 짜는데요. 그 전략이 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입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을 모르니까 자신을
가장 낮은 혹은 최악의 상황으로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뭐죠? 자기 손해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짠다라는 겁니다. 그 안정적인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 원칙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 원칙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원칙과 2원칙인데요.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유.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의해서 제일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고 계약하는 것이 뭐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이 원칙에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거죠. 기회균등의 원칙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자유와 함께 평등이라는 부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모든 직책이라든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어주고 평등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고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어떤 복지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약자를 어떻게 된다? 케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등이라는 원칙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등의 원칙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일단은 부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최대의 혜택을 주는 것. 여기에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의 원칙은 자유, 평등, 복지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기본적 가치가 나오는데요. 이 기본적 가치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뭐죠? 예, 자유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평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복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복지를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원칙이 1원칙보다 우선해서는 또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서열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자유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공공체, 공동체의 어떤 더 큰 자유가 있겠죠. 이 자유에서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보았던 그런 정의와의 관점보다는 조금 더 과정에 집중하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이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공정하면은 결과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롤즈는 그런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사항을 만들었고 그 가상의 사항이 원초적 입장이었고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배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상호 무관심하며 합리적인 이성적인 존재였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이제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합의를 하게 되느냐가 바로 정의의 원칙인데 1원칙과 2원칙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원칙으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었죠. 기회균등의 원칙. 모든 직책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이 주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약자, 최소 수혜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최소 수혜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케어해줘야 된다는 거죠.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 얘기했죠. 복지보다는 평등, 평등보다는 자유.
이라는 입장이 롤즈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롤즈하고 조금 더 급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롤즈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입장, 바로 노직인데요. 노직하고 그 다음에 왈처 부분을 보면서 요 사회적인 부분 정리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